안녕하세요. 닥터 유진입니다. 오늘 주제는 정말 심각한데요. 노인 만성질환과 의료비 부담, 그리고 약물연쇄 처방 문제예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9명, 그러니까 89.5%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대요. 10명 중 9명이요. 그리고 이분들 대부분이 매일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있어요. 많게는 하루에 10개 이상의 약을 먹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어요. 약이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약이 새로운 병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약물연쇄 처방의 문제를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만성질환이 뭔가요? 만성질환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병이에요.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염, 골다공증 같은 거죠. 이런 질병들은 완치가 안 돼요.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거죠.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런 만성질환이 하나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처음엔 고혈압만 있다가 몇 년 후엔 당뇨가 생기고 또 몇 년 후엔 고지혈증이 생기고 이렇게 만성질환이 늘어나면 약도 늘어나요.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관절염약, 위장약, 수면제. 어느새 하루에 10개 이상의 약을 먹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약물연쇄 처방이란? 약물연쇄 처방은 이런 거예요. A라는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겨요. 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B라는 약을 처방해요. 그런데 B약도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C약을 또 처방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서 약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고혈압 약을 먹으면 기침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침약을 처방해요. 기침약을 먹으면 위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위장약을 처방해요. 위장약을 먹으면 변비가 생겨요. 그래서 변비약을 처방해요. 이렇게 약이 4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4개의 약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요. 약효가 약해지거나 강해지거나 새로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실제 얼마나 많은 약을 먹나요? 통계를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6에서 7개의 약을 드신대요. 그런데 실제로 병원에서 만나본 환자분들은 더 많아요. 10개, 15개, 심지어 20개 이상 먹는 분들도 있어요. 아침에 5개, 점심에 3개, 저녁에 7개, 취침 전에 먹는 약까지 이런 식으로요. 약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약들이 정말 다 필요한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의사도 환자가 먹는 약을 전부 파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환자가 여러 병원을 다니거든요. A병원에서 고혈압약, B병원에서 당뇨약, C병원에서 관절염약. 그러면 각 의사는 자기가 처방한 약만 알고 다른 병원에서 뭘 먹는지 모르는 거죠. 네 번째, 약이 병을 만든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약이 새로운 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뇨약 중에 일부는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저혈당이 오면 어지럽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자꾸 어지러워요 라고 하죠. 그럼 의사는 어지럼증 약을 처방해요. 근데 그 어지럼증의 원인이 당뇨약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약이 만든 증상을 또 다른 약으로 치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실제로 노인응급실 입원의 30%가 약물 부작용 때문이래요. 약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약이 사람을 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의료비 폭탄. 약이 많으면 의료비도 증가해요. 한 달에 약값만 10만 원, 20만 원씩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노인분들은 대부분 연금으로 사시잖아요. 연금이 넉넉하지 않은데 약값이 계속 나가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을 끊어요. 이거 안 먹어도 되겠지 하면서요. 근데 그게 정말 위험해요. 고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뇌졸중이 올 수 있어요. 당뇨약을 끊으면 혈당이 치솟아서 당뇨합병증이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약을 끊으면 안 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끊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악순환이에요. 여섯 번째, 노년내과의 필요성.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노년내과라는 전문 분야가 생겼어요. 노년내과는 노인 환자를 전문적으로 보는 과예요. 노년내과 의사는 환자가 먹는 모든 약을 검토해요. 그리고 불필요한 약은 줄이고 꼭 필요한 약만 남겨요. 이걸 약물 정리, 디프레스크라이빙이라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약물 정리를 하면 부작용이 50% 감소하고 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대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노년내과 전문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7번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그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첫째, 약 목록을 만드세요. 지금 먹는 모든 약의 이름, 용량, 먹는 시간을 적어 놓으세요. 병원 갈 때마다 이 목록을 가져가세요. 그럼 의사가 다른 약 먹는 거 있어요? 라고 물을 때 정확히 말할 수 있어요. 둘째,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이 약이 정말 필요한가요? 이 약의 부작용은 뭔가요? 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이에요. 질문할 권리가 있어요. 셋째, 한 병원에서 관리받으세요. 가능하면 여러 병원을 다니지 말고 한 병원의 주치의를 정하세요. 그럼 그 의사가 전체적으로 약을 관리해 줄 수 있어요. 넷째, 정기적으로 약을 검토하세요. 1년에 한 번은 의사와 함께 약 목록을 전부 검토하세요. 불필요한 약은 없는지, 줄일 수 있는 약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8번째, 실제 사례. 제가 병원에서 만난 환자분 얘기를 해볼게요. 82세 할머니셨는데 하루에 15개의 약을 드셨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골다공증, 불면증, 위염. 정말 많은 질병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자꾸 넘어지셨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넘어져서 멍이 들고 한 번은 골절까지 오셨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약 때문이었어요. 혈압약과 수면제가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어지럼증을 유발한 거예요. 그래서 약을 줄였어요. 15개에서 8개로 줄였어요. 그 후로 할머니는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더 활기차지셨어요. 약을 덜 먹으니까 오히려 건강해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약이 적을수록 건강할 수 있어요. 9번째, 예방이 최선이다. 만성질환 자체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예방하냐고요? 생활습관이에요. 운동, 식습관, 금연, 절주. 이 4가지만 잘 지켜도 만성질환의 80%는 예방할 수 있어요. 하루 30분 걷기, 채소와 과일 많이 먹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엄청나요. 약 10개 먹는 것보다 이 4가지가 훨씬 강력해요. 정말이에요. 10번째, 정부의 역할. 이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예요. 첫째, 노년내과 전문의를 늘려야 해요. 노인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의사가 더 필요해요. 둘째, 약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환자가 여러 병원을 다녀도 모든 약 정보가 통합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셋째, 약물 정리에 대한 보험 수가를 신설해야 해요. 의사가 약을 줄이는 걸 장려하는 제도가 필요해요. 지금은 약을 처방하면 돈이 되지만 약을 줄이면 손해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11번째, 가족의 역할. 만약 당신이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부모님이 먹는 약을 확인해 보세요. 약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같은 종류의 약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함께 가서 의사와 상담하세요. 노인분들은 의사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유가 함께 가서 듣고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12번째,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메시지를 정리하면 노인 10명 중 9명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약물 연쇄 처방으로 약이 계속 늘어난다. 약이 새로운 병을 만들어낸다. 약 목록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검토하세요.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세요. 한 병원에서 관리받으세요. 생활습관 개선이 약보다 강력하다. 노년내과 전문의를 찾아보세요. 가족이 함께 약물 관리에 참여하세요. 약은 당신을 살리는 도구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약을 줄이는 게 때로는 약을 더 먹는 것보다 건강에 좋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당신의 약 목록을 점검해 보세요. 당신의 건강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시니어분들을 위한 건강, 생활 상식, 닥터 유진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다음 상식을 위해서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